안녕하십니까? 북마크TV. 오늘은 논어에 나오는 지, 알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는 유학이 매우 중시한 개념이자 덕목입니다. 또한 논어에 가장 자주 나오는 글자 가운데 하나이죠. 소크라테스가 무지를 아는 것이 알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듯이 공자도 자로에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지라는 글자가 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공자가 제자들에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지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지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기 1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항상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이미 앞에서 살핀 말인데 지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 다시 인용하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거꾸로 보면 군자는 남의 인정과 이해를 생각하는 존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 16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걱정하면 남의 노예가 되어 곡학아세하기 쉽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말고는 어차피 남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가 주체가 되어 남을 인정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남과 더불어 살면서 남의 인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때로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것은 하늘일 것이다 라고 탄식한 것이겠죠. 위정 4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자아를 확립하였으며 40살에는 사물의 도리를 판단할 때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았고 60살에는 여러 가지 비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70살에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쫓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나이에 따라 도달한 경지를 압축적으로 밝힌 말입니다. 이 말은 워낙 유명해서 이것으로 나이를 표현하기도 하지요. 이립은 30살, 부록은 40살, 지천명은 50살, 이수는 60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30살에 섰다, 이립한다는 것이 무엇을 확립했다는 말인지 40살에 부록했다는 것이 무엇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50살에 천명을 알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60살에 귀가 순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먼저 천명을 알았다는 뜻의 지천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라고 한 것처럼 논어에서 천명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명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나 유한성을 자각하는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순을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고 시비를 판명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상태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정 11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공자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이 말을 약간 바꾸어 옛 것을 모범으로 삼아 새 것을 창조할 것이라는 뜻의
법고 장신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에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미래의 스승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서로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옛 것을 익힌다고 해서 누구나 새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과거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 오래된 미래를 알아야 남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위정 17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유는 자로입니다. 중류가 이름이고 자로는 자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더 알 수 있습니다. 무지를 자각할 때 철학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8123편 공자께서 노나라의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씀하셨다. 음악에 관해서는 알만합니다. 처음 시작에서는 여러 악기가 일제히 합쳐 소리내고 뒤이어서는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각 악기 나름의 음이 뚜렷하게 명확하며 계속 이어져 나가 한 악곡이 끝나는 것입니다. 공자가 한나라의 국립음악원 원장격인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 말한 것을 보면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중시했으며 음악을 잘 알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2인 1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덕이 있는 곳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인덕이 있는 거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2인 14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출 것을 걱정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만 하도록 애써야 한다. 공야장 20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무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총명했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어리석었다. 그의 총명함은 다른 사람들도 따를 수 있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어리석음은 총명함보다 나은 어리석음입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것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임금이 덕이 있고 나라에 질서가 있을 때에 관직에 나아가 총명함을 발휘해 일하지만 임금이 무도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어리석은 척하며 물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지입니다. 공자의 사상에는 안 되는 줄 알면 그만두는 지의 측면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인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무자처럼 처신하는 것은 지이고 왕에게 열심히 간언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옥야 18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술이 19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찾아 배운 사람이다. 천재라는 칭찬을 받자 루시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천재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재미있는 일로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촌음을 아껴 책을 읽고 한 글자 한 글자 피땀을 흘리며 글을 썼을 따름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이 27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지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많이 듣고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려서 그것을 따르고 많이 보고서 기억해 두는 일, 그것이 지혜에 도달하는 과정이요 순서이다.
태백 9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은 몸으로 보여 따르게 해야지 말로 알게만 해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에게 말로만 백성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몸으로 솔선수범하라고 충고한 말입니다. 자한 7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지식이 있는가? 지식이 없다. 그러나 어떤 미천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물었을 때 내가 모르더라도 나는 그 문제의 양끝을 밝혀 들어가서 급진히 말해줄 것이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공자가 겸손하게 한 말이지만 사실 지식이 없더라도 추론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양끝이란 정반, 본말, 시종 같은 일의 양 측면을 말합니다. 자한 22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두려워할 만하다. 앞으로 올 사람이 지금보다 못할 줄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40, 50에도 도리를 깨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또한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다. 유교 문화는 어른을 공경하는 장점을 가진 반면 젊은이의 창조성을 무시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우습게 볼 일이 아니죠. 미래는 결국 그들의 것이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두려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만 젊었지 생각이 늙은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이만 원로이지 무언가 도리를 깨쳐 젊은 사람의 귀감이 되지 못하는 노인도 많지요. 문제는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생각의 젊음이나 올바른 역사관일 것입니다. 자한 27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겨울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나중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쳐야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편에 다룬 주사 김정호 세한도의 내용이 바로 자한 27편입니다. 오늘 논어에 등장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전편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에 대한 내용을 후편으로 다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